달서구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선돌마당공원과 선돌공원 일대에서 2025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국립대구과학관 입구광장에서 달성 치유농업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25일 달서경찰서 대강당에서 봉축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제30회 달서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와 제19회 족구 대회가 지난 27일 달서구 성서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인장애인 복지회는 지난 24일 사문진 나루터에서 2025 정신적장애인 인식 개선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권숙자 의원과 임미연 의원, 달성군의회 서도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 후 첫 기획전 화주 미감을 4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은 5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무용극 탈출을 공연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4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선돌마당 공원과 선돌공원 일대에서 2025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선돌마당 공원 일대에 흥겨운 북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선사시대 복장을 한 아이들과 가족, 주민들이 함께 퍼레이드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선돌교를 지나며 축제를 알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선돌마당 공원과 선돌공원, 한샘청동공원, 달서선사관 일대에서 예년보다 더욱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대구에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그 대도시의 그 중심 위치에 이런 역사 자원, 특히 선사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다른 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선사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 그 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과 새로운 역사 교육과 자부심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논의해서 정말로 이런 이 축제가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전등 만들기, 풍선 만들기, 특전사 서바이벌 체험장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선사시대 달토기빵 부스에서는 기존 제품에 이어 2대 달토기빵이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물이 나온 선사시대를 테마로 해서 저희가 개발한 선사시대로 토기빵의 줄임말이 달토기빵입니다. 기존에 한 가지 종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5월부터 새로운 신제품 2가지를 출시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홍보차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2가지 신제품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달서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달토기빵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달서TV는 달서구의 행정 소식, 또 구정 정보를 재미있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TV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버블쇼, 인형극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으며 올해 처음 열린 달서구 캐릭터 달수달의 선발대회는 참가자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 개막식에는 일본 히가시 오사카시 대표단도 방문해 달서구와 국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 여행 2025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는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국립대구과학관 입구 광장에서 달성치유농업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청년 농업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유 농업의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된 이번 행사는 이틀간 약 1,500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테마별 상자 텃밭을 포함한 치유정원 전시, 달성군 청년 농업인들의 체험 및 플리마켓 운영, 반려식물 병원 운영, 씨앗 편지 쓰기를 통한 토종 씨앗 나눔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한 체험 부스에서는 허브 주머니 만들기, 생딸기 와플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어 많은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부스에서는 반려식물에 대한 상담과 처방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분갈이 서비스도 함께 지원해 경험이 부족한 초보식 집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과학관과 협업하여 25일 본관 사이언트리홀에서 인공지능과 챗GPT 활용을 주제로 한 무료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1층에서는 농업용 수학 로봇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년간 보건소 및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행사가 도시민들에게는 식물과 자연을 통한 치유 효과를 느끼는 시간이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25일 달서경찰서 대강당에서 봉축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봉축 점등식에는 오한섭 달서경찰서장을 비롯해 효명정사, 정현정사, 해도스님, 그리고 경찰서 관계자, 금강합창단, 신바람고고장구예술원 등 7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달서경찰서는 불자 경찰들의 불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승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불정시민당 주교 정현정사와 황주사 주지 해도스님이 달서경찰서 경승을 위촉되며 경찰 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이날 점등식은 삼기명례, 효명 경승실장의 봉축버거, 그리고 반야신경 봉독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맞아서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많은 불자님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발언하고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라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불자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익히는 진실 불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들은 작은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광명이 이웃과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인류에게 퍼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를 기도했습니다. 불기 2569년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경찰이 가지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파사현정 그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삿된 것을 없애고 바른 것을 세우는 게 우리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경찰서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힘들고 어렵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조금 더 편하게 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우리 경찰의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달서경찰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 퍼지기에 기원했습니다. 제30회 달서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와 제19회 족구대회가 지난 27일 달서구 성서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배드민턴 부무회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마련된 제30회 달서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성서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41개 클럽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이 봄날에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듯 해서
특히 또 최근에 골목가라든가 또 산불이 많이 어려웠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서로 화합과 단결하면서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유하길 바라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치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달서구 배드민턴인들의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달서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웃고 뛰고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배드민턴을 통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기 종목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스포츠가 바로 배드민턴.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최대 시속 330km에 이르는 셔틀콕 스피드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희 배드민턴 동호인들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운동하십니다. 운동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 협회에서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서다목적 운동장에서는 제19회 달서구청장기 족구대회가 76개 팀 550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대전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개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마시고 또한 안전을 기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할 수 있고 또한 좋은 추억을 많이 안겨가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달서구는 선수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장기동 먹거리 상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삼성명가 상가를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 중 상업지역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에 모여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삼성명가 상가는 2488제곱미터의 75개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소매업,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해당 지역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가뭄의 단비처럼 기대하고 있고요. 달서구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명가 상가와 지역 주민들 모두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구는 이와 함께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해 대구로 공공 플랫폼과 연계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달서 데이를 지정해 대구로에서 1만 원 이상 주문 시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골목 상권 이용 인증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5,000원 상품권도 제공합니다.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온누리 상품권 때문에 이제 문의가 또 많이 오고 아무래도 이제 상인의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시장 말고는 골목형 상점가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지정들이 되어서 다른 상권도 많이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배성호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 상인회장은 원래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안에 30개 점포였다. 그런데 달서구에서 조례로 20개, 25개로 완화해줘서 지정이 가능했다고. 제도는 정말 좋은데 현실적으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시장처럼 점포가 붙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도 골목이 저희 상인회가 다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완화를 좀 시켜주셔서 작은 상인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로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우리 대구 시민분들이 좀 더 많이 가지시고 대구로를 이용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전체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 관계자는 골목 형상점과 신청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며 현재는 조례 완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인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진다면 향후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5월 말까지 공모 중입니다. 이번 골목 상권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변화와 상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정인장애인 복지회는 지난 24일 사문진 나루터에서 2025 정신적 장애인 인식 개선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정신적 장애인 및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문진 나루터에서 달성습지로 이어지는 걷기 코스를 함께 걸으며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허무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봉우 정인장애인 복지회 이사장은 정신적 장애인은 특정 질병을 가진 이웃일 뿐이며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정신적 장애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빛나는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정인장애인 복지회는 2011년 설립 이후 공동생활가정 꿈드림하우스와 꿈이 있는 사람들, 주간 재활시설 해피하우스, 직업재활시설 행복울타리 등을 운영하며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1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1900년대에 미국 노동운동에서 시작된 여성의 날은 오늘날 여성이 여러 분야에서 이룬 많은 성과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인권은 높아졌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 진아돈 씨 이름에 걸맞게 여성이 더욱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관내 안전시설 확충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물 약 200건이 해외 불법 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성범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 누구나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볼일을 보는 와중에도 위아래 사방을 살피거나 어딘가 숨겨져 있을지 모를 몰래카메라를 신경 쓰며 불안에 떨었던 경험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꽃구경 등 봄나들이로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로 인해 여성들은 나들이를 나가서도 불안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적발되어 불안감이 더욱 커진 만큼 어느새 여성 범죄 온상이 되어버린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시설 설치가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제외한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약 140여 개의 공중화장실 중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가 설치된 곳은 28개소 71대로 20%에 불과합니다.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또한 설치 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비상벨은 경광등 알림이 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특별 교부금을 확보하여 관내 공원 공중 화장실에 양방향 비상벨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설치되지 않았고 1년에 2번 이루어지는 시설 점검으로는 불법 카메라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달서구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서도 상시 점검 체계와 민간 화장실의 점검 등 안전한 공중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카메라 탐지기와 CCTV 설치 비율이 최소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조한 불법 카메라 탐지 점검 장치 대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우리 구에서 진행한 대여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평균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민간 다중이용 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잠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 촬영 탐지 장치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민간 공중 화장실에 대한 관리 강화와 365일 안전한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의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입니다. 달서구는 대구 경북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후 그 명성을 이어가는 만큼 여성들이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의원 임면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활성화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방범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안정과 반려문화 정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동네를 순찰하며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활동으로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해 달서 반려견 순찰대를 발족하고 현재 27명의 순찰대원이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모로는 달서구 전역을 아우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려견 순찰대의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체계적인 운영과 정책 확대를 통해 반려문화 정책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경찰 순찰을 보완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안전망으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실제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06건 생활 안전 신고와 996건의 범죄 예방 신고를 접수하며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연수구에서는 순찰 대원들이 주치자를 발견해 경찰이 신고하거나 폭염 속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달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활성화와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반려견 순찰대 역할 확대입니다.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 보안 등 고장, 공원 내 위험 요소 등 생활 안전 관련 신고를 포함해 순찰 활동을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반려견 순찰대의 지역별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순찰대는 달서구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처럼 각 동별로 반려견 순찰대를 조직해 활동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려견 순찰대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찰, 반려견 훈련사, 생활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교육을 도입하여 순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순찰 대원들에게 순찰 조끼, 리드줄 등 필수 장비를 지원하고 우수활동 대원을 표창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구 예산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기업,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협약과 후원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순찰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방범 활동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달서구도 이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개선하여 달서구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도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유례 없는 산불로 고초를 겪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저출산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제기로 저출산 문제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 달성군은 출생아 수 전국 군 단위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이기는 하나 이에 안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합계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 2.1명에 미치지 못하며 실제 달성군의 인구는 작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사례집을 통해 지자체별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대구 관내 타 지자체들의 정책에 준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들과 정책들이 유사한 형태를 띠는 실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시적인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근시안 지역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최재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달성군의 공공산후조련 도입을 검토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련이란 지역 거주민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로 2013년 제주 서귀포에 처음 건립된 이후 전국 21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련이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련 현황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련 2주 평균 이용료는 346만 가량이며 공공산후조련 평균 이용료는 175만 원으로 민간 대비 약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인근 경북 경남에도 설립이 되어 있으나 현재 대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35%가 비용 부담을 꼽았고 특히 24세 이하의 젊은
산모의 경우 산후 우울감을 겪는 대상 중 86%가량이 비용 부담이 요인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2조 17에 따르면 시, 군, 구도, 수요의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특히 세대에 대한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역차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달성군의 저출산 정책을 관장할 상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달성군의 생애주기별 저출산 사업은 대부분 유사 업무와 관련된 팀이나 과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복과 증가에 따른 과정으로 관련 정책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정책만을 관장하는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여 국가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며 제주도는 저출산 고령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고 경상북도도 또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 및 저출생 업무와 기능을 국체제인 저출생 극복 본부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안동시에서는 인구 정책과 내에 출산 장려팀을 편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저출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 후 첫 기획전 화조 미감을 4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 중기부터 말기까지 시대별 화조와 77점을 선보이며 문인 화풍부터 장식적 화조화까지 다양한 흐름을 조망합니다. 특히 경제정선의 화의 영모와 첩이 수리 복원 후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며 단원 김홍도의 화조화도 함께 전시됩니다. 공간 디자이너 양태호가 전시의 설계를 맡고 배우 임수정과 방송인 마크 테토가 오디오 가이드 녹음을 맡아 관람의 깊이를 더합니다. 전시는 대구 간송미술관 사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객들은 한국적인 미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 간송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립무용단은 5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무용극 탈출을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고블린 파티와 협업하여 무용수들이 다양한 탈을 쓰고 멋진 춤을 추며 펼쳐지는 신나는 모험을 그립니다. 탈출은 춤을 추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탈을 쓰면 마법이 일어나는 환상적인 무용극으로 어린이들이 상상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감독 최문석의 지도 아래 고블린 파티가 안무를 맡고 퀵스타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함께 작업한 이번 작품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GS 리테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신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이번 협약은 가족 돌봄 청년, 은둔형 외톨이, 시설 보호 종료 아동 등 복잡해진 복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민관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GS 리테일은 지역 내 GS25 편의점을 거점으로 위기 징후가 있는 주민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알리고 달서구는 해당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발견된 경우에는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 지원에 나섭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건강클럽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건강클럽은 고령 어르신들의 신체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구성된 소모임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청춘, 한걸음 교실, 세대 공감 워킹 토킹 교실, 뇌튼튼 행복 교실, 힘찬 100세 교실 등 다양한 테마로 운영되며 4월 중 AI IoT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중 참여 희망자를 신규 모집 중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우후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외 내벽 도색, 옥상 방수, 우후 배관 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승강기 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등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시 올해 신설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에 높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선정된 29개 중 8단지가 이전 설치 지원을 희망했습니다. 군은 실제 소요되는 이전 설치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원 사업 보조금은 각 단지의 관리 주체와 협의를 마친 후 5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후 군은 효율적인 지원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 주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 11월 말까지 모든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가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빵빵이를 운영하며 주민 대상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걷기 좋은 길을 홍보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빵빵이와 함께 건강 걷기 프로그램은 2024년 대구시가 주최한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공모전에서 선정된 달성군의 걷기 좋은 길 10개 코스를 활용해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걷기 코스를 소개하는 지도가 배부되었으며 군은 주민들이 걷기 코스 완보 시 스탬프를 찍어주어 걷기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높였습니다. 코스 시작점이나 중간 지점 부근에서는 달성 건강 빵빵이가 배치되어 혈압, 혈당 측정 등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고 체육 지도자의 걷기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 지도, 족저업 검사 등도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달성군 걷기 좋은 길 10개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달성군 홈페이지의 보건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당중학교가 교내 갤러리 봄이응 예술공감터에서 학교 안 작은 전시회 봄의 캐비닛전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봄의 캐비닛이라는 주제 아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25명의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벽화, 조소, 공예 등 약 70여 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교사와 제자, 교사와 학부모는 미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기간 중에는 참여한 작가들과 차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작품에 담긴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첫 번째 전시에 참여한 1학년 이규림 학생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친구들이 보고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학년 강은주 학부모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전시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이 전시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미양 교장은 봄의 캐비닛전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예술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고등학교가 지역대학 연계 진로 중심 소인수 수업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화원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일환으로 학생들의 진로 및 희망 전공에 맞춘 다양한 소인수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운고는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기관인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수리와 인공지능, 철학, 국제경제, 심리학, 보건 등을 개설하여 대학 수준의 다양한 심화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심화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행정정치문화혁신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하고 지방시대의원회와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후원하는 대회로 민관협력과 주민참여, 혁신정책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달서구는 주민중심 소통 행정과 미래선도형 혁신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구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결혼 친화 도시, 그린시티, 스마트 도시 조성 성과가 주목받았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54만 구민과 함께 만든 선거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거버넌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가 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보건소와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위생 수칙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들의 예방 의식을 높였습니다. 4월 4일 지하철 용산역을 시작으로 9일 계명문화대학교, 19일 볼리 어린이공원까지 이어지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천형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본 위생 수칙만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설화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조합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주민 주도로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창립 총회 이후 5개월 만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설립 등기를 준비 중이며 임원 대상 기초 실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화리는 2019년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고 눈꽃 마실터 조성도 준비 중입니다. 조합은 향후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소득 창출, 주거환경관리 등을 통해 마을 자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합 설립은 주민주도 도시재생 실현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가창면이 지난 24일 수성소방서와 가창 119 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이장협의회와 함께 광덕사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과 합동화재 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석가 탄신일을 앞두고 사찰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70여 명이 참여해 방문객 대상 홍보와 함께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태호 가창면장은 주민 협조를 통한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달성군 의회 김보경 부의장과 양은숙 의원이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7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보경 부의장은 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과 향상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를 진행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갈등 해소 사회통합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은숙 의원은 주민 건강권과 기업의 영리 추구권 충돌 문제에 대해 민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 보호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달성군 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정책 의회로서 연구와 공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